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의 현장은요, 수원에서 좀 가깝게 있는 광교 쌍용 포레듀엔이라고 하는 아파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25년 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연식이 꽤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을 저희들이 인테리어 하게 될 때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확실히 아무래도 이 샤시에 대한 교체, 단열, 그 기초공사라고 하는데 목공의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실행가가 6천만 원 초반대 정도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창호, 그러니까 샤시도 교체하고, 샤시를 교체했으니까 목공과 같은 단열, 그리고 또 기초공사, 기본공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해냈고요. 그런 공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실 때 예쁘고 깨끗하게 디자인이 잘 나왔다, 고객님께서 많이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구석구석 저희들이 가성비 있게 뽑아낸 현장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저희가 인사남TV를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그 현관에 대한 기법 기억나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화문을 인테리어 필름으로 하게 되면 그 방화문 양쪽 좌측에는 목공으로 마감을 하고 필름으로 다 같이 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톤의 면에도 맞고 확장감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여기는 지금 방화문이고 방화문과 신발장 사이에 경계가 있긴 하지만 도배로 마감을 했어요. 앞서 저희들이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가성비 있게 뽑아내다 보니까 실제로 목공 작업들의 그 공사가 제한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꾀를 낸 거는요, 이렇게 경계면이 있다 하더라도 잘 받아줄 수 있는 색, 그러니까 도배색을 조금 더 화이트 계열로 다 잘 맞춰놨거든요. 화이트가 중간에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예쁘게 잘 나오더라 라는 점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신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발장을 디자인할 때 바닥에서 살짝 띄어 올리는 타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평소에 신는 신발과 그렇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다 넣어놓고 꺼내는 것보단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훨씬 더 예쁘기 때문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전실에 많이 널브러져 있는 신발들은 여기에 이렇게 잘 어레인지하면 좋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단이 생기지 않는데 불구하고 여기 단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신발장 밑에 어떤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우리가 양수기함이라 그러죠. 양수기함이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수도에 대한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신발장에서 행잉업으로 못하고 그냥 신발장이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여기도 이 바깥에 양수기함하고 매설되어 있는 큰 중요한 파이프가 같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본래는 여기에 신발장이 이렇게 이 단 위에 눌러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안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단을 좀 제대로 살려놓고 이렇게 신발장을 만들어 드렸다, 이런 점이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그 한옥에 텐마루 앞에 디딤석 위에 이렇게 신발을 올려놓은 것처럼 저희들이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럽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잘 나왔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발장을 디자인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센터 박스라고 하는데 가운데 홈바처럼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밸런스는 양쪽 끝에 사이드를 놔두고 가운데 만들거나 아니면 이 센터 박스를 이렇게 길게도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센터 박스가 한쪽으로 좀 밀려 있고 이쪽 부분은 오롯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고객님께서 따로 요청하셔서 큰 우산 위주로 넣어놓을 수 있도록 수납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센터 박스를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으로 밀어놓고 이쪽은 또 오롯이 제대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거실 욕실입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도와드릴 때 많은 고객님들께서 거실 욕실의 타일 색상을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거실 욕실을 누가 좀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거실 욕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자녀분 아니면 게스트라고 이제 손님들 오셨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거실 욕실은 그래도 조금 밝고 깨끗한
깨끗하고 명랑한 색상들을 많이 원하시더라, 이런 점이고요. 인사남 TV를 통해서 저희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 그레이지라고 해요. 따뜻한 웜톤의 그레이와 베이지가 잘 섞여서 누가 봐도 밝고 명랑하면서 조금은 깨끗하고 쾌적해 보이는 그런 욕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템바보드 느낌이 나는 알판의 타일이 붙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톤의 매너나 색상도 잘 맞췄지만 이렇게 전면부의 젠다이에 템바보드와 같은 알판 형식의 타일을 붙여 놓게 되면 반복적인 패턴이 리듬감을 주기 때문에 그 리듬감이 상당히 좀 명랑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조금 더 밝고 명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런 템바보드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00에 600가, 그러니까 국민욕실이죠. 이 국민욕실을 가지고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욕실을 만들어내면서도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의 톤을 가능하면 맞춰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젠다이 앞에 있는 이 선반도 이 인조 대리석도 가능한 한 타일의 색상으로 맞춰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 욕조의 옆에 있는 이 에이프론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조적으로 맞추고 타일로 마감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문짝의 색상도 타일과 가능한 한 비슷한 톤으로 맞춰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이시는 이 액세서리 수전을 가능하면 무광으로 매트하게 디자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인데요, 천장에 있는 조명, 간접 조명 2인치 다운라이트를 적절하게 배열하면 호텔처럼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가는 도무스 제품인데요, 이렇게 유가도 헤어라인 유가 그리고 무광으로다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저희가 주방을 좀 그래도 예쁘게 잘 디자인한다 칭찬을 많이 해주신 편인데요, 실제로 여기 현장은 조금만 저희가 애를 쓰고 조금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라도 주방이 굉장히 예뻐졌는데요, 보시게 되면요, 이쪽 여기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터닝도어라고 하죠. 주방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이 기둥을 기준으로다가 주방을 보게 되니까 아일랜드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또 주방 전체적으로 협소하고 동선이 잘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이 기둥을 기준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기둥에서 살짝 조금만 더 무브업하고 그 대신에 이 터닝 도어를 좀 더 바깥쪽으로 다 붙이게 되니까 굉장히 큰 아일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냉장고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 저희가 디자인을 도와드리다 보면 집안에 있었던 냉장고장이 뚱냉인데 지금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나중에는 키친핏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 결정장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산지 얼마 안 된 냉장고인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다시 키친핏으로 사기에는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과감하게 공간을 열어드렸어요. 고객님께서 나중에 냉장고를 이제 다 사용하시고 키친핏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도 언제든지 쉽게 저희들이 개조해서 키친핏 냉장고장을 넣어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드렸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이 주방의 레이아웃은요, 이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을 기점으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탁실 갈 때 이렇게 내창, 분합창이라고 하는데 샤시를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여기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조그만 꾀를 냈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예쁜 레이아웃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 샤시, 분합창을 좀 철거해내고 뒤쪽으로 조금 세탁실을 목공으로 다 열어서 밀고 나간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터닝 도어를 하나 설치하고 그 옆에 유리블럭으로 주방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오브제를 좀 만들어 드렸어요. 어떠세요? 유리블럭과 이 기둥 그리고 아일랜드의 좀 넉넉함, 이런 것들 통해서 비록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시각적으로 좀 넓어지고 수납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 선반은요, 무지주 선반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본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선반에 다리빨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선반인데요, 원래 처음부터 시작은 이 선반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들이 고객님께 제안을 드렸던 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 타일로 만들어낸 이 기둥의 오브제와 인조 대리석과 아일랜드의 조화, 이런 걸로만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고객님께서 수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너무 이 친구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친구가 지금 영구적으로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떼어내서 버리기도 하고 없애는 것도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좀 살짝 보이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그리고 다리 선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3M 테이프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떼고 붙일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고객님께서 이 선반이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저기 탈거해서 해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꿀팁이 될 수 있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주방 예쁘세요? 만약에 예쁜데 어떤 재질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부장 같은 경우는 예림의 프리미엄 패트 윈체스터 월넛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판은 인조 대리석이고 수입산 인조 대리석인데요, 실버 트랙이라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부장은 예림 프리미엄 포그 그레이 그리고 사틴 퓨어 코튼이라고 하는데요, 예림의 정식 명칭은 프리미엄 패트 사틴 퓨어 코튼이에요. 사틴 퓨어 코튼, 실버 트랙, 그리고 윈체스터 월넛, 이렇게만 잘 배합을 해도 예쁘고 로맨틱한 주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거실인데요, 저희가 이 거실에서도 가성비 있게 다양한 부분들 인테리어 기법들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바닥재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닥재는 굉장히 공간도 넓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류가 많아서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바닥재 어떠세요? 실제 대리석 같이 예쁘고 또 매트하게 굉장히 잘 나왔죠. 이 친구의 제품 이름은 LX의 하우스 타일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데코 타일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코 타일 하게 되면은 잘 모르고 생소하신 분들도 많은데, 데코 타일은 굉장히 장점이 많으니까 만약에 내가 좀 가성비 있게 집안을 인테리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꼭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격입니다. 데코 타일의 두께는 약 3T, 그리고 재질은 PVC라고 해서 폴리염화 비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의 개념이죠. 그런 인조 플라스틱 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와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한 3T 정도의 두께가 되는 장판의 가격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좀 설치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데코 타일은 이렇게 대리석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 패턴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는 좀 유행을 했던 헤링본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데코 타일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데코 타일이 마루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단점들을 다 커버해 준다는 점이에요. 마루의 가장 큰 단점은 물에 굉장히 약하죠. 데코 타일은 물에 굉장히 강하고 디테일림이나 썩음이 없다는 점이고요. 마루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찍힘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인데, 데코 타일은 일반 타일만큼이나 찍힘에 강하고 일반 타일만큼이나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이 잘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데코 타일 여기 어디가 상처가 났다라고 하면 600각 타일이니까 이거 잘 벗겨내고 새로 설치하면 되니까 일반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타일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좋다. 이런 점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코 타일의 단점이 있잖아요. 데코 타일의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의 경우에 데코 타일이 한참 유행을 하다가 잘 사용하지 않았었던, 좀 인기가 시들었던 이유는 데코 타일을 우리 하우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온돌 문화인 대한민국의 이 온돌, 이 따뜻함에 의해서 수축 팽창을 하면서 데코 타일의 경계면이 좀 벌어지더라. 그 벌어지는 경계면 안에 먼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스캔들이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그게 지금 뭐 벌써 10년, 15년 전 이야기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데코 타일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다가 그 이후로다가 데코 타일을 제조하는 제조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선택을 줄여갔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실제로 LX라고 하는 대기업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테스트죠. 베리파잉을 한 거죠. 이 온돌 문화에서 가능한 한 수축과 팽창이 잘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소재, 그리고 특성, 물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LX 데코 타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하우스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제품 라인들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낼 수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안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방을 인테리어 디자인할 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중에 이 슬링팬 얘기 좀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좀 슬링팬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슬링팬 할까요 말까요 고민하신다면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원한 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덥고 내년은 더 덥고 내후년은 더 덥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실링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신다면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 실링팬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밤에 열대야에서 잠을 잘 때 에어컨을 굳이 켜고 싶지 않을 때도 실링팬을 켜놓으면 굉장히 선선하고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특히 영아들, 유아들, 애기들 밤에 잘 때 더워서 보챈다고 하면 이렇게 실링팬 하나로도 조용하게 잘 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면 좋고, 또 과거에는 실링팬은 굉장히 고가였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중국, 심천, 광동, 대만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실링팬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합리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실링팬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링팬을 선택했을 때 또 한두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소음이에요. 들리시나요? 지금 이렇게 실링팬이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도 거의 소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실링팬을 돌렸을 때 이 빛, 조명하고 그림자가 지면서 간섭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인싸남 TV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던 이 별빛 조명 기억나시죠? 원래는 간단합니다. 실링팬은 가운데 센터 값을 두고 가능한 한 조도를 계산해서 실링팬보다는 조금 더 넓게 조명을 배치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별빛 조명은 멀리서 볼 때는 조명이 안 켜져 있는 것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도를 완전하게 확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안방의 경우에는 이런 별빛 조명이 그 흔히 말하는 눈뽕이라고 하죠. 조명을 바로 쳐다봤을 때 눈부심이 적기 때문에 별빛 조명과 실링팬의 조화, 이런 부분들은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파우더룸의 톤앤 매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상판은 예르메 사틴 피오 코튼, 좌측에 있는 이 붙박이장의 개조, 그러니까 문짝도 예르메 사틴 피오 코튼이에요. 여기 하부장은 윈체스터 월러스 썼고요. 바닥은 우리 LX 하우스 스타일의 라임 베이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치형 게이트의 필름은 클래식 우드 LX의 PW103,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도 LX 필름 중에서 RS57이라고 하는 필름인데요.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방 욕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좁고 좀 답답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안방 욕실을 좀 깨끗하고 산뜻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국민욕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호텔스럽게 예쁘게 뽑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 건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의 색상을 가능한 한 잘 매칭하는 거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젠다이 부분도 인조 대리석으로 올려야만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타일색하고 맞춰서 커스텀을 해주면 좋다라는 점입니다. 벽 쪽 부분에 이렇게 알판 모양의 템바 타일을 붙이게 되면 알판의 이 리듬감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밝고 명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 수전, 위생도기, 액세서리 부분들을 이렇게 무광으로다가 디자인하게 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시게 되면 이 천장에 있는 조명은 지나치게 크지 않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게 되면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호텔의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